네, 경북 포항 지역구 김정재 의원입니다. 우리 동서발전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모든 발전사 다 같이 해당되는 내용인데요. 최선료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. 지금 발전사 5곳이 최근 한 5년간 그 발전 원료를 수입하면서 배선 관리를 좀 잘못했거나 아니면 적정 재고를 좀 잘못 관리했거나 해서 약 한 3천억 정도 최선료를 지급해 왔습니다. 그런데 이 최근 5년간 지금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. 자료를 보니까 지금 발전 5사가 선주에게 지급한 최선료가 한 3천억 되는데 평균 5년 동안 증가율이 상당히 많습니다. 한 32% 달하는데요. 그중에 가장 많은 최선료를 지급한 것이 남동발전입니다. 약 한 985억을 지급했고, 그 다음에 그 전체 모든 그 발전사 중에 남동발전이 차지하는 것이 33.5%입니다. 그리고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그 최선료가 증가한 데는 중부발전입니다. 2015년에 25억에서 한 195억으로 한 8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. 이렇게 지금 막대한 그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최선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. 물론 기상 상황이나 또 하역 장비가 고장이 난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류 관리 부실 또는 재고 관리 부실로 해서 발전사 간에 이 실시간으로 물류를 관리를 서로 할 수 없어서 생기는 그런 그 불필요한 최선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요. 그 지금 현재 예전에 그 과거 발전사가 한전에 자회사로 소속됐을 때는 최선료가 한 7억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. 그건 인정하시죠? 예, 그 통계는 맞습니다. 그 7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는 데 대해서 특별히 전혀 시스템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그 예전 한전 시절하고는 이제 물량 규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커졌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료가 물량이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최선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03년에 정부에서 한번 회사 간에 어떤 협약을 맺었습니다. 그러니까 물량 교환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. 이제 2003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협약은 맺었지만 물량을 교환을 남는 서로 그 최선되지 않도록 서로 좀 그 물류 조정을 하면서 물량 교환을 하자고 협약을 맺었는데 또 그 내용을 보니까 2010년부터 18년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표에 보시다시피 물량 교환 비중이 한 5%밖에 안 됩니다. 5%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좋은데요. 그 2010년과 18년간 그 한번 내용을 봐주시면 교환 실적이 점점 줄어듭니다. 그래서 2010년에 680만 톤이 547만 톤으로 또 비중이 9%에서 6%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감사원 지적도 받았거든요. 뭐냐면 감사원에서는 발전사들이 부두가 빈 다른 발전소와 유연탄을 주고받는 상호 융통으로 최선료 낭비를 막아라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에 여전히 지금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. 그리고 특히 그 남동 발전을 보면은요. 남동 발전 사장님도 와 계시죠? 예. 남동 발전을 보면은 최선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985억이 되는데 또 특히 물류 교환 실적이 남동 발전이 안 주셔도 됩니다. 그냥 들이시면 됩니다. 1.5%에 불과합니다. 굉장히 낮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당연히 저탄장 용량을 증설하라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좀 각 발전사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.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까, 사장님? 시스템 지금 이제 모니터링 서로 각 발전사의 물동량 같은 거를 서로 모니터링해서 2003년에 서로 지금 그때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게 실행 가능하냐고요? 실제로 협업을 발전사 간의 협업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가능성이 있습니까? 예, 그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저희 그 종감까지요. 그 최선료 개선 방안 그리고 협업이 가능한지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계략이나마 좀 방안을 마련해서 좀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한수원 사장님. 예.
네,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탈원전의 뭐 한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일정 정도는 인정하시죠? 탈원전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? 어느 정책이든지 어느 프로그램이나 문제점이 다소야 있겠죠. 당연히 있겠죠.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우선 중소기업들이 일단 발주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제 가슴이 아픕니다.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? 그래서 1차적으로 한수원 물량을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. 네. 그다음에 원전 해체 기술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직접 이전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형 상용 원전 이외에도 O&M 시장이라 그래서 유지보수 시장이 있습니다. 거기에 한수원 이름으로 중소기업체들하고 연합해서 네네.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. 여하튼 중소기업에 지금 애로사항을 들어서 아까 전에도 뭐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정부에서 바로 그 월성 1호기를 폐쇄하라 이래가지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굉장히 빠른 결정 어떻게 했으면 하자 있는 결정인데요.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? 그다음에 법률 검토도 받아본 거 아시죠?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. 네, 그럼요. 그죠? 자, 법률 검토 받아본 내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.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지금 이 월성 1호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업체들, 하청업체, 용역 제공업체 이 업체들이 예견치 못한 손해, 그러니까 조기 폐쇄로 인해서 예견치 못한 손해를 입은 사유가 있다면 이것은 그 또 이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것에 따르면은 각 그 세부 각 하도급 그 계약들이 있겠죠. 그 계약들을 구체적 내용을 검토를 해서 국가에 정부의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?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? 그 문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월성 1호기가 가동이 중단이 됐지만 2, 3, 4호기가 다 계속 가동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중수로 업체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. 되게 중수로 업체들은 같이 합니다. 그건 저희들도 한번 법적으로 따로 검토를 해보고요. 월성 1호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세요. 예. 그 월성 1호기와 관련된 하도급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대개 나머지 2, 3, 4호기가 분리돼 있고요. 월성 1호기요. 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. 그걸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법적 검토에 따라서 저희는 그 원전 생태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한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좀 고통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켜봐 주십시오. 네. 다음은 존경하는 최인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.